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건강복지 라디오에서 함께하는 초대 손님 순서입니다. 오늘도 역시 청소년들의 교육 현장의 소식들을 전해주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의 이현준 교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요즘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과 함께 교육 현장의 얘기 함께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무더위가 요즘 상당히 심합니다. 어떻게 네. 무더위에 잘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네. 가령 장마가 오나 보다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비 좀 즐겨야겠다 했더니 장마가 끝났다고. 네. 네. 요즘 비가 사실 많이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후텁지근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방학은 했나요, 근데? 방학은 한 7월 한 21일 그 정도께. 네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7월 20일 또는 재헌절 겨울방학은 앞두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전에 네. 방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학창 시절에는 크리스마스가 최대 행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겠지만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이제 성탄 준비들 많이 하고 또는 예전에는 그 카드를 직접 만들어 갖고 그렇죠. 거리에서 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연합장, 카드. 그래서 그 그림 솜씨나 글 솜씨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그냥 종일 들어 앉아갖고 그 카드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겠죠. 뭐 카드가 통용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카톡으로 보내죠. 뭐. 네,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졌군요. 네. 자, 방학이라는 게 사실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때인데 요즘 아이들이 방학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낸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화고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얘들이 많이 컸고. 네네. 또 요즘 우리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개인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부모님의 용돈에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학업도 좀 하고 알바도 하면서 경제적인 것들도 체험도 하고 뭐 그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군요. 요즘 청소년들도.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우리 현장에 계셨으니까 중요한 건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들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 청소년들이 뭐 부모님들이 다 잘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간과하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건강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아주 위험수위 그런 신호들이 계속 학교 안에서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은 인간의 그 삶 전체를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하면 또 육체건강. 그러면 사실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은 서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면은 육체가 건강한 거고 또 육체가 건강해야지 또 정신도 건강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만약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까 했는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제 스스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정신 건강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정신이 좀 피폐해지거나 하면 행동이 따라가질 않으니까. 그럼요. 근데 만약에 육체가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건강한 몸으로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 이제 셰프에 들어갔을 때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강도한테 들어가면은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신 건강이 중요하겠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어떤 유해한 물건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먼저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정신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은 어느 정도라고 우리 선생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뭐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런 데이터들이 통계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사람은 좋은 감정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또 좌절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감정을 갖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현대 와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감정들을 해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소통하고 표현하고 해결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네네. 집에 가면 동네 가면 동네 친구들 많고 형 누나들 많고 집에 가도 형제들이 많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지금 출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신건강이 병들었을 때 굉장히 더 정신건강이 피폐해지는 길로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네. 그렇게 한번 무너진 정신들은 그런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네. 무너진다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 더 위험한 거는 도박과 마약이 이런 중독 현상들이 더 만연해지면서 이런 정신 건강을 더 아주 문제가 커지게 네. 아주 그렇게 간다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들이 10년 사이에 2.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2.8배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 마약 사범 10명 중 3명이 10대와 네. 2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증가 추세보다도 청소년들의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는 것들이 문제이죠. 네. 그 성인 도박 국가 중에서 우리가 또 이런 마약뿐만 아니라 또 도박도 우리나라가 도박 인구수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보다 2배가 높아요. 네. 영국보다는 또 3배가 높고 네. 또 청소년의 도박 요양 그 급여 비용들이 네. 10년 사이에 20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14명, 680만 원이 청구가 됐는데 10년 뒤인 2023년도에는 114명, 1억 3,500만 원이 청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고 또 도박에도 굉장히 취약한 나라. 네. 도박도 5년 동안에 통계치 보니까 5배가 증가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약과 도박의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주 위험한 그런 수위로 갔다는 것들이죠. 네. 성인들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도박의 시스템을 이용하겠지만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그 사행성 오락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SNS 보급들이 많이 되면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파고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다이어트 약이라든가 또 정신을 맑게 하는 약, 그런 약, 뭐 집중하게 하는 약, 그 다음에 또 공부하기 위해서 수면 억제하는 그런 그런 약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약에 자기가 노출되는 이런 일들이 많죠. 각성을 시키는 그런 약을 이제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뜻은 좋으나 결국 그게 어떤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약에 의존하지 않는 게 우선 첫 번째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요즘 뭐 휴대폰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지만 맞습니다. 청소년들도 이 게임이라든가 또 오락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이제 사행성으로 빠질 우려가 있어요. 자기가 자꾸 뭐 등수가 떨어지거나 하면 등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기도 구매하게 되고 아이템도 구매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오락으로 또 도박으로 빠져든다. 야, 이 청소년들의 도박에 빠지는 그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네요.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이쪽에 오염된다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염되는 것들이죠. 사실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이 그 서로 소통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라디오를 뭐 심야 방송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엽서도 보내고 음악도 듣고 이랬던 세대도 있었고 동네 형이나 누나하고 친해서 서로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부모님들은 이제 나 몰라라 했던 그 시절에도 분명히 우리 주위에 그런 뭐 교회 오빠, 교회 친구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붕괴돼 가다 보니 자기만의 세계를 빠져들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범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청소년 중독에 대한 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유관기관들 네네. 또 많이 세워지고 거기서 열심히들 이런 예방과 또 재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청소년의 도박과 마약의 중독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또 가정에서도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고 또 학교 단위에서도 이런 것들은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시민단체, 의료기관, 학교 또 개인과 가정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를 이뤄가지고 협력책을 이뤄서 일관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박과 마약 이것들이 다르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따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박과 마약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흡연 문제, 또 약물 문제, 또 음주 문제, 그다음 인터넷 게임, 뭐 도박 이런 것들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 여기에 중독된 분들은 다른 중독에도 굉장히 노출이 돼 있고 그러기 쉽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 분절돼 있다는 거예요. 약물 따로, 뭐 흡연 따로, 음주 따로, 인터넷 게임 중독 따로. 교육청에도 체계에도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분절돼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하나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서 통합 운영하는 것. 저는 이제 교육청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청 안에도 인터넷 게임 관련되어 있는 부서, 또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관련되어 있는 부서, 또 도박 관련되는 부서 이렇게 3개의 부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로 보면은 중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통합돼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독이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들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을 만들듯이 뭐 이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중독관리청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흡연, 음주, 도박, 마약, 약물 이런 다양한 중독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부서, 또 교육청에도 그 부서가 통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독사무관. 그래서 뭐 각 부서에서 열심히들 하시고 예방교육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통합돼서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때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남경필 씨라는 분이 그 자제분이 마약 중독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정치의 길을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족끼리 내가 누군데 그 자식의 중독 하나 절제를 못 시킬까 싶어서 자기가 올인을 했는데 결국 그게 혼자의 힘으로만은 되는 게 아니더라. 안 됩니다. 본인이 가족들과 함께 정말 극복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계속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족이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유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포괄적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그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청, 학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문제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학교 단위에서도 이제 관련 부서들이 있고 그런 이제 교육 자료도 배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예방 교육 가지고 이런 중독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이미 중독에 오염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 우리 학생들 보면 다 애들이 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어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중독에 노출되어 있을까 전혀 생각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 발견됐을 때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애들이에요. 예상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평상시 모습은 너무 그냥 애가 착하고 성실한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려고 또는 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이 그러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그런 자세에서 이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학교에서도 열심히 예방교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성이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들. 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이 몫이 그런 걸 다 담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런 예방교육 같은 거 철저하게 애들 상담하고 또 위험군 학생들 또 멘토 멘티 같은 거 해서 그런 애들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교육청과 연계돼서 학교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유관기관하고도 연결해서 그런 학생 발견됐을 때 학교 힘만은 지금은 해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관기관하고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뭐 치유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과정들을 밟도록 이렇게 또 학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학생들 다른 데 또 위탁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독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요양소들도 있고 그런 병원에서 그 학생들 위탁받아서 또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이 문제를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미래들이 자꾸 좀먹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좀 교육계에서 또 어른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좋은 고견이 있으면 개인의 생각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태국 하면은 동남아 국가. 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이런 시스템들이 더 열악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태국 하면 마약도 생각나잖아요. 뭐 갱도 생각나고. 근데 태국 같은 데는 편의점에 담배가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광고도 없고. 근데 우리 나라의 학교 주변의 편의점들의 90%는 담배가 그대로 가파대에 노출되고 광고가 버젓이 있어요. 천연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이거는 우리 어른들의 돈 욕심에 청소년들한테 노출되는 것들을 꺼리지 않고 그런 걸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돈벌이에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더 이상 노출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어른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자제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 그런 정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자주 접하게 되고 보게 되면 그럼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뭐 또는 뭐 노출이 안 되면 더 좋겠죠 말이죠. 뭐 그런 앱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더위에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